강원 브리핑입니다. 주말과 휴일 동해안에서 순환 사고가 잇따르면서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6일 낮 12시 5분쯤 양양군 현남면 남해리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국인 3명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속초 해경은 중국인 A씨를 구조했지만 끝내 숨졌고 나머지 2명은 자력으로 물에서 빠져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 11시 10분쯤 동해시 천곡동 한섬해수욕장에서도 40대 여성 B씨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또 지난 5일 밤 9시 10분쯤 강릉시 송정해수욕장에서도 1명이 물에 빠졌다가 시민에 의해 구조됐지만 목숨을 잃었습니다. 삼척시 원더급 가곡천과 홍천군 내면 개방천에서도 각각 40대와 60대 주민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31회 강원특별자치도민 생활체육대회가 선수와 임원 7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됩니다. 강원체육회는 도민 생활체전 참가 신청 마감 결과 선수 6천여 명 등 모두 7,200여 명이 참가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시군별로는 530여 명이 참가 신청을 한 춘천시 선수단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 대회는 다음 달 15일부터 17일까지 양구군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삼척시가 오는 9일 오후 2시 근덕면 종합복지회관에서 수소특화 산업단지 승인 신청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합동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를 통해 산업단지 계획안, 전략 환경 영향평가, 재해 영향 평가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데요. 수소 특화 산업단지는 근덕면 동막리 일대 수소 생산과 충전, 저장 운송, 모빌리티 등과 관련된 부품 소재 업종으로 수소 관련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순살 아파트 들어보셨을 겁니다. 건물의 필로티 기둥이 파손되고 지하 주차장이 붕괴되는 등 아찔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순살 아파트라는 단어가 나온 건데요. 그렇다면 사고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비용 떠넘기기,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관행 문제 등 여러 이유가 있다면서 대표적으로 자재값 상승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시공된 주택에서 문제점이 더욱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한동안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관계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말에 앞사람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뜻을 가진 부답복철이 있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부답복철의 자세로 즉시 안전 보강 조치를 시행하고 입주민들과 협의해 필요한 부분은 빠르게 보강하는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횡성군이 오는 9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를 추가 모집합니다. 모집업체는 농산물과 가공식품, 공예품과 관광서비스 등 분야에서 횡성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로 신청 자격을 제한합니다. 업체 선정은 횡성군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8월 중 결정되며 선정된 업체는 9월부터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원주시는 관내 물놀이장 안전사고에 대비해 52명의 안전관리요원과 490여 개의 물놀이 안전장비를 배치했습니다. 우선 원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도심 속 공원 내 7개 물놀이장과 2개 이동식 물놀이장, 5개 읍면에 26개 하천과 계곡 등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6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고 휴일 없이 안전점검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강원 브리핑이었습니다.